네,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기간에 서울 한복판에서 주한 미국 대사가 흉기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군사훈련에 반대해온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리포트 대사는 오른쪽 턱에 길이 12cm, 깊이 3cm의 큰 상처를 입고 80여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상처가 컸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요. 도대체 김규종은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위험천만했던 리포트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긴급 뉴스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지금 주목되는데요.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이세환 성형외과 전문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의료진 설명을 들어보면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부상이 발생한 부위와 어떻게 해서 위험했는지 좀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처가 난 부위는 광대뼈로부터 턱으로 이어지는 12cm 정도의 길이의 상처가 해당이 되고요. 이 부위에는 안면신경과 이하선 등 가장 중요한 구조물들이 지나가는 부위입니다. 네. 특히 깊이 3cm 상처라고 하는 경우는 안면신경과 이하선 손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고요. 만약 이 상처가 목 부위로 연장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경동맥을 손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큰 상처입니다. 네. 경동맥, 그러니까 1, 2cm만 더 밑으로 내려와서도 생명이 굉장히 위독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왼쪽 손목을 관통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 신경이 손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새끼손가락 신경의 경우는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으로 지금 사진을 보면은 리포트 대사가 이 손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의 신경이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각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신경 봉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감각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후유증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경 봉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 정도 지났을 때 감각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심줄 손상도 같이 손상이 되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는 4주에서 8주 정도 움직임의 제한을 두고 관찰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번 피습 사건, 방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충격적인데요.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피습을 당했던 것과 이제 많이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 상처의 깊이 차이가 가장 큰데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경우는 상처의 깊이가 0.5cm 정도로 그렇게 깊지 않고요. 이 정도의 깊이의 경우는 안면신경이나 이하선 손상의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또한 상처 자체가 면도칼에 의한 상처로 이 경우는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과도로 인한 그리고 깊이 3cm 상처, 이 경우는 안쪽의 구조물을 훨씬 더 위협할 수가 있고 힘을 훨씬 더 많이 가할 수가 있는 흉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여 바늘을 꿰맸다고 할 정도로 이제 큰 부상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얼굴에는 좀 후유증이 없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운이 좋게 안면신경이 손상이 없었다고 하면 운동신경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얼굴에 12cm 정도의 흉터는 1년 정도는 뚜렷하게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야 서서히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의료진의 설명은 이제 중요한 신경과 주요 침샘 같은 것은 다행히 좀 비껴놨다.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다면 큰 부작용은 좀 없다고 좀 봐야 될까요? 얼굴 쪽에서는 흉터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전문의 나오셨으니까 이 리포트 대사 상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리포트 대사가 4시 반쯤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트위터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트위터 메시지 혹시 있으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보면은 나는 괜찮다, 나아지고 있다, 기분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고 자신을 지지해준 한국인에 대한 감사의 뜻도 밝혔고요. 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
보면은 그릭 바인가요? 그릭비. 그러니까 애견이라고 합니다. 그 자신 요즘 반려견이라고 하죠. 예. 반려견을 포함해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지지해준 한국인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고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해나가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리포트 대사 일단은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후유증도 우려되고 대사 일단은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후유증도 우려되고 앞으로 더 많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치료가 남아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면신경이나 이하선에 손상이 없다고 하면 흉터 치료가 가장 얼굴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일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신경 손상의 경우는 봉합이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추적 관찰을 하면서 봉합이 제대로 되었는지 힘줄이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추적 관찰을 하면서 예. 기능적인 문제가 없도록 병원에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후유증도 없다고 이제 진단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까요? 보통 1년 정도는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보통 이런 피습을 당하고 큰 피해를 봤을 때 뭐 흉터도 문제고 상처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 걸로 보이시는지요? 보통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큰 그 충격을 입었던 경우에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경우는 대외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위축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정신과적으로 컨설턴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교수님, 이번 사건에 관해서 한미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일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이 단독 범행이고 돌발적인 행위였고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도 이런 종류의 돌발 행위를 했던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단독 범행이라면 이것은 일회성 해프닝으로 사실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미 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네.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 한 명의 위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중동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사건은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국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향후 대응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이세환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